작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 얘기를 꼭 같이 이제 연결시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건대 네. 커디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보시는 주제 같은 경우는 건대 여러 가지 그 학과에 대한 유형 중에서 건대 커디에 관련된 유형으로 준비를 한 건데요. 작년에 건대 커디 유형의 문제를 이맘때 준비를 했었을 때, 그 전년도에 뭐 띠지랑 뭐 이런 패턴지들이 뭐 계속적으로 출제됐었던 게 건대 커디였는데, 그거보다 좀 더 담백하게 나올 수 없을까? 진짜 우리 현수 원장님도 시각 디자인과 나왔고 네. 저도 시각 디자인과를 나왔지만, 실제 대학 그냥 기초 디자인이라는 관점 이외에 시각 디자인으로 학부생으로 입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1학년 기초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웠었던 네. 그런 유형의 주제들이 무엇이 있을까? 교수님들이 그런 유형 쪽으로 많이 더 고민하시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작년에도 많은 군더더기들을 빼고 기본적인 평면만을 가지고 도형이죠. 기본 도형만을 가지고 화면 구성하는 주제로 저희 연구 주제로 준비를 했었고, 그게 이제 실제로 시험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었는데, 뭐 작년에 건대 커디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들을 쭉 봤을 때, 출제된 요소들을 봤을 때는 점점 전공 성향이 더 강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판단에, 그렇다면 커디, 작년에 서울대도 뭐 타이포그래피가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시각 디자인 전공에서의 타이포그래피를 많이 선택을 했던 것처럼, 건대 커디 같은 경우도 올해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출제되면 아이들 힘들겠네? 그럼 이런 거 한번 연습해봐야지 라는 차원에서 아이들 먼저 하지 말고 선생님들부터 한번 그런 것들 연습 한번 해볼까라는 차원에서 타이포그래피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였고요. 뭐 알파벳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네. 한글의 자음모음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국민대도 예전에 자음모음 나왔었고, 뭐 서울대도 나왔었고, 한예종도 나왔었고, 건대도 뭐 실제 뭐 프린트가 되어 있는 알파벳이라든지 뭐 이런 한글 자음모음이 많이 출제됐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문자를 가지고 배치를 잘 하는 기초 디자인이나 기초 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의미적인 부분까지도 담을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를 표현하는 문제를 출제한 거고요. 알파벳 중에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A, B, C, D, E는 각각의 다른 알파벳이지만 그 하나의 단어 안에 A가 2번 들어갈 수도 있고 3번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뭐 타투라고 하면 T, A, T, O, O. T가 2번 들어가고 네. O가 2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타투라는 단어를 연습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알파벳이 3개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거 이외에 다른 2개의 문자까지도 같이 연결시켜서 5개의 알파벳으로 타이포그래피 하는 문제였습니다. 조건은 색상과 질감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표현할 것. 이게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뭐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거에 따라서 혹은 뭐 의미적인 어떤 연결성에 의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색상이라든지 질감들은 자유롭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한을 주지 않았고, 알파벳 이외의 형태는 표현이 불가하다라고는 지금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 불가피하게 의미를 형태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거와 유사한 질감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근데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다. 뭐 후에 이제 그림들을 보시겠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림도 있지만, 문자랑 전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갑자기 이미지가 막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좀 조건으로 일단 주어준 거고요. 알파벳의 개수는 자유롭게 표현하고 평면적, 입체적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 평면으로 대부분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대학교 실기대회 때처럼 조형이라는 단어를 블록들을 가지고, 육면체라는 어쩌면 입체 도형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타이포그래피도 충분히 의미에 따라서는 입체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 조건을 쓰지 않았으면, 4번에 평면적, 입체적 표현 모두 가능을 쓰지 않았으면 대다수의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냥 평면적인 진짜 타이포그래피를 한 선생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입체적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조건을 준 거고요. 표현 재료는 포스터 물감만을 사용을 할 것. 그러니까 뭐 물론 재료를 수채화도 쓸 수 있고 연필도 쓸 수 있고 포스터 물감도 쓸 수 있고 타이포의 의미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재료에 대한 어찌 보면 전공에 대한 어찌 보면 특성을 잘 또 보여주고자,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아닌 포스터 물감인 재료로 사용을
했을 때,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 포스터 물감이라는 재료로도 제안을 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그림을 잠깐 보면서 뭐 주제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우수작으로 선별된 그림인데요. 예, 이게 뭐 좀 예. 이게 근래 보기 드문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피에스트, 그러니까 축제란 뜻인데 사실 재료 자체가 포스터 물감이라는 재료로 표현을 하는 네. 거였기 때문에 수채화로 표현할 수 없는 포스터 물감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예, 어찌 보면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네. 저랑 현수 원장이 입시를 했을 때가 1998년, 예, 8년, 89년 막 이때 모티브 디자인. 세대죠. 네. 그때 포스터 물감으로 뭐 스폰지로 찍어서 뭐 이런 곰팡이 같은 효과가 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효과들을 줬던 적이 있었는데, 수채화로는 할 수 없는 포스터에 어찌 보면은 그 불투명 재료의 그 끈적끈적한 재료와 그 스폰지라는 어찌 보면은 그 마띠와의 만남으로 저런 것들이 같이 연상이 될 수 있고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재료에 대한 표현까지도 어느 정도는 잘 고려한, 그리고 사실은 뭐 색상에 대한 부분도 자유였기 때문에 그런 축제와 폭죽이 터지는 화려함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색상으로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저 스폰지로 표현된 느낌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밤하늘의 폭죽이니까 약간 저렇게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나름대로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우수작들을 쭉 뽑을 때 이제 최원창 원장님도 보셨겠지만 지금 보여드릴 그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주제당 그 뭐 비전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입시에서 네. 실제 사용이 즉각 네. 가능한 내용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선정을 한 우수작 몇 장이 들어올 텐데 네. 전반적으로 타이포라는 내용이 뭐 옛날부터 좀 많이 시각에서는 뭐 필수 과목이죠. 이제 그렇죠. 필수 과목으로 교습이 되고 그 대학 교육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낯설지 않은 그림이에요. 근데 솔직히 입시에서는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이제 다뤘던 학교가 뭐 거의 없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대나 아니면은 뭐 기초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과목들에서 좀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요 근래 나왔고, 작년에 당장 어떻게 네네네. 보면 그 서울대에서 출제가 됐고, 뭐 입시 대학에서 낸 문제를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요번에 국민대학교 실기대회에서도 약간 네. 좀 응용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건대라는 학교 자체가 예전에 파이프를 낸 적이 있죠. 뭐 겨울동자를 그렇죠. 주고 맞아요. 뭐 예. 표현을 하라고 한다든가. 실기대회에도 그렇죠. 단골이었고. 뭐 팔로우나 아니면 팔로우였나요? 뭐 그런 흐르다 뭐 이런 거는 네네. 따라오던가 뭐 그런 영어 단어를 주고 그거를 네네. 하라고 했던 적도 기억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기초 디자인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발상의 전환이었죠. 네네. 발상의 전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옛날 것들을 가져다 쓰다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생각이라는 거를 강조하겠다라고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네. 그렇다면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명시를 해줬던 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체화된 뭔가 생각이나 뭐 체화된 뭐 능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억이나 이런 것들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뭔가 자기만의 좀 그런 주체적인 이야기, 생각, 연출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와 구분 지으면서 생각이라 하겠다라고 네네. 건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됐을 때에는 단어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단어의 선택을 하면서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복되는 5자 이상이어도 되는 상황이었죠. 예, 중복되는 것들을 빼게 된다라면 네네, 그렇죠. 5개의 알파벳을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7개가 되더라도 2개의 알파벳이 중복이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뭔가 자기가 뭔가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먼저 단어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본다라고 했을 텐데,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칼라를 가지고 저는 기법도 눈에 보이는데 네. 칼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단어의 해석을 상당히 좀 극적으로 뭐 이렇게 뭐 네네, 발리나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한강에 좀 그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그 뭐야 그 불꽃놀이 하는 거. 네네. 그죠? 여의도 한강, 여의도 축제. 그죠? 하나에서 발리가 하는 왜 나오죠? 발린 옛날에 우리가 갔다 와서 그런가 예, 보네. 여의도 네. 어떻게 보면 그 불꽃 네. 축제 네네. 그런 거 어떻게 보면은 상상이 되면서 휴양지 느낌들 그리고 저게 비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기 밑에 네네네. 바다나 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상이 네네. 비치는 듯한 네네. 저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잘 표현을 해낸 좀 칼라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임팩이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알파벳을 되게 딱딱하게 이게
그쵸. 의미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게 알파벳으로만. 아니라 맞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알파벳의 형태로만 이렇게 그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 축제라는 이미지의 포스터 디자인에 진짜 타이포그래피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 예. 알파벳의 형태들도 되게 거기에 맞게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뭐 모든 전공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시각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레이아웃이라는 관점에서도 이 타이포그래피를 그냥 이 화지 이거 저희 3절로 진행을 한 건데 화지에 그냥 정중앙에다가 뭐 이런 화면 구성이라든지 레이아웃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자만 딱 적고 끝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혼동하면 안 되는 건 사실 이거는 타이포그래피라는 주제를 전공 성향에 맞게 내기는 했지만 기초 디자인이라는 기초 거. 디자인이고 입시 그림이기 때문에 예. 입시 그림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기본적인 화면 그러니까 구성이죠. 레이아웃 네. 구성 이런 것들도 고려한 그림들이 사실은 더 분명히 좋은, 뭐 좋은 예, 연습 평가를 맞죠.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춘 그림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일단 딱 뭐라고 할까요? 저 문제 자체의 어찌 보면 의미가 잘 전달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신나는 기분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게 되게 직관적으로도 우수한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다음 장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 네. 이거는 슬라이스였나요? 이거? 네, 슬라이스. L로는 슬라이스. 네, 그러니까 막 잘게 쪼개지고 슬라이스 친다. 그러니까 저희 뭐 되게 슬라이스 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얇게 예, 썬다. 얇게 썬다. 얇게 얇게 점인다. 썬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좀 전에 이 축제라는 그 알파벳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하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찌 보면은 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타이포그래피 활자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을 한 능력 그리고 이 슬라이스라는 의미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저런 어찌 보면은 저 커팅에 대한 부분들이 저기 뭐 사실 뭐 쓸데없는 부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앙 쪽으로 잘 또 집중이 될 수 있게 연출이 됐다라는 부분 색채도 굉장히 또 차분하지만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잘 쓴 것 같아요. 예. 예, 중채도에 대한 부분도 잘 또 활용을 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전문가적인 느낌도 나지만 입시에도 좀 더 가까운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 그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첫 장하고 좀 비교가 됐는데 네. 이제 저희가 연구작이잖아요. 네.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홍대 앞 캠퍼스에서 진행을 한 연구장인데 이제 이 문제를 솔직히 연구작 봤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하고도 호흡을 맞추지만 선생님들이 먼저 풀어야 되는 숙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발짝 앞선 문제를 좀 내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것들이 뭔가 비전 제시를 한다거나 다양한 네. 비전 제시라는 것은 앞장은 분명히 좀 레트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어떻게 보면은 기법도 사용이 됐지만 포스터 네네. 컬러의 그런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주 화려한 그라데이션과 함께 그런 일반적으로 기초 디자인에서 많이 쓰지 않았던 기법을 통해 가지고 예.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이 그림은 솔직히 지금 현재에 유지되고 있는 기초 디자인의 모습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네네, 맞습니다. 분명히 포인트 구성을 하고 그리고 알파벳 한자 한자가 윤인이 돼서 어떻게 보면 주제부 연출의 소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조형성이죠. S가 가져갈 수 있는 뭐 라인감이라든지 네. 선내 율동이라든지 직선이 가져갈 수 있는 환원 분할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서 뭐 슬라이스라는 것 자체가 얇은 것들이 겹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뭔가 세로 방향으로 다시 커팅이 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같은 것들을 주제부에 녹여냈는데 좀 다른 방향성인 것 같아요. 첫 장하고는 분명히 다른 방향성인 것 같지만 저희가 이 문제가 좀 앞서갔다라고 해서 꼭 앞서가서 막 생전 처음 보는 비주얼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건 절대 그렇죠. 아니기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야 그쵸. 되지만 이렇게 좀 예. 그런 기본적인 요소가 잘 갖춰져 그쵸. 있는 그림들도 필요한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최원창 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현재 상태 내에서는 기초 디자인이 가져갈 수 있는 쉽게 제시된 소재와 제시된 상황과 제시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의 조형적 특성과 그리고 뭐 물리적인 개념이라고 했을 때는 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조형화시켜서 얼마나 잘 질서 있게 연출해내느냐도 네. 현재 상태 내에서는 기초 디자인에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근데 네네. 그 기준을 잘 맞추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한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 요즘에 좀 많이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 저희 노력하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네.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칼라를 제한 두지 않는 경우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연출을 리드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링그린 같은 경우도 약간 원색조보다는 약간 중채도에서 파스텔 톤의 틴트 컬러를 주로 이루면서 표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연구작인 것 같아요. 네, 색조에 대한 분위기를 되게 잘 맞춘 것 같아요. 주변 색도 그쵸? 굉장히 잘 네. 쓰고 이렇게 포스터 물감에서 낼 수 있는 다양한 색조들, 그러니까 되게 촌스러워질 수도 있고, 되게 그쵸. 무거워질 수도 있고, 되게 지루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어찌 보면 명도채도에 대한 큰 차이를 두는 되게 짙은 그 블루 계열과 밝은 옐로우 계열 사이의 중채도의 색상들과 주변 색들을 굉장히 또 잘 쓴, 입시에도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걸 또 평가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찌 보면은 되게 그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라일락 계열과 그렇죠. 세피아 계열의 색깔들을 스카이블루, 예전의 교수님들은 라일락. 되게 좋아하신다. CD 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색상들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 또 뭐 유명한 색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유명한 회사죠. 뭐 팬톤에서도 이번에 라일락을 상반기 때 또 컬러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는데 네네네. 어찌됐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솔직히 이게 입시작을 작품을 보는 건 맞는데 이게 네. 목적성이 입시 그림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오마주되는 그 예전 주제들도 솔직히 있었어요. 네네. 저는 솔직히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건대에서 3년 전인가요? 주제를 출제했었던 그 교통 표지 그 픽토그램을 네, 주고 화살표. 화살표에 대한 내용을 주고 그거를 입체화시키고 네네네. 평면화하는 과정 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림 주제들이 있었죠. 그 네. 평면을 입체화하고 색채를 자유롭게 하는 재질도 자유였고요. 그런 식의 주제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나왔던 그림들이 눈에 떠오르면서 네네. 잘 어떻게 보면 매칭이 되는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파벳이 배수로 바뀐 것뿐이지 사실은 그쵸. 형식은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평면을 입체적으로 저런 겹쳐서 해석을 한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예. 네. 다음 그림도 잠깐 볼까요? 이 그림 저는 좋았어요. 이 그림도. 네네. 네. 이건 위브, 엮이다라는 알파벳으로 표현을 한 건데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에 대한 레이아웃 그리고 화면 구성, 입시에 대한 타이포그래피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되게 잘 부합되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색채가 촌스러울 수 있지만 중간 색들을 굉장히 잘 연결시켰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 그 엮이다라는 이미지를 보이는 다방면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엮여지면서 표현이 됐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되게 재밌는 연출거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시 시험장에서 이 주제를 딱 받았을 때 요 정도까지 연출을 해서 아이디어를 펼쳐서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는 학생들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예. 근데 이 첫 장같이 아까 그 축제는 예, 예. 이거 해도 되나라고 생각해서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요 정도 하고 이 전장에 받았던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입시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찌 보면 거의 뭐 최우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솔직히 뭐 위브라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털실이라는 소재를 선택을 했고 네네. 그리고 이게 털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방향성을 유지를 하면서 문자가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꺾이고 엮이고 그러면서 뭐 W의 형상을 만들고 E의 형상을 만들고 네네네. 그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연구작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좀 들으면 안 되지만 뭐 이제 입시미술 시장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요. 갑자기 그냥 뭐 개체 하나를 그냥 사진하고 똑같이 그냥 극사실주의로 그려가지고 연출도 정말 의미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바카스병이 하나야. 그럼 바카스병 네. 하나만 진짜 잘 그린 그림들을 연구작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네. 물론 잘했습니다. 너무 잘 그렸어요. 네네. 너무 잘 그렸는데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그게 입시에 도움이 뭐 얼마나 될까요?라는 생각을 좀 던지고 싶기는 해요. 맞아요. 이게 예. 어찌 보면은 미술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 상담하면서도 저희가 입시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예, 예. 그들도 사실은 그 입시 그림이 되게 우리 아이가 지금 시작했을 때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맞아요. 아니 되게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 그 정도까지 그려야 되나요를 좀 겁내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막 잘 그리는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뭐 좋은 거긴 유리합니다. 하겠죠. 유리합니다. 예. 근데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뽐내기 되게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사실은 미술학원에서 선행시 돼야 되는 거, 선행시? 그리고 우선시 돼야 되거나 동일시 돼야 되는 거는 앞으로 입시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실은 변화되는 그 측면에서의 아이디어 능력들, 사고력 능력, 전공에 대한 소양 능력 이런 부분들이 되게 사실은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주제들이나 어찌 보면 학생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나와줘야 것들이 됩니다.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그리는 거를 너무 우선시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쵸. 예, 결국은. 이 타이포 주제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 정말 표현력이 지금 이 털실 주제보다 털실을 소재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월등히 앞서 있는 그림들이 그럼요. 저희 그린섬 안에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들이 지금 완벽하게 우수작으로라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표현력에서는 극상이지만 저렇게 어떻게 보면 털실만 가지고 저렇게 타이포라는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를 연출해내라고 한 조건들을 네네. 해결한 그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지금 다른 주제들 같은 경우는 진짜 표현력이 진짜 극강의 주제들도 저희도 이제 소개를 드릴 거기는 한데 네네. 지금 이 건대 커디과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 유형 안에서는 저와 같은 것들이 평가에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예, 예, 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다음 그림도 한번 봐주시면 이것도 멋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네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스페이스라는 그 어찌 보면 우주 공간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저게. 예. 근데 다른 그림들 같은 경우는 그게 더 되게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문자가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가 그 문자와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이미지와 문자가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형태적 유사성으로 연결이 되는 그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우주 홀 같은 느낌이죠. 저게 블랙홀 같은 그쵸. 느낌의 저 문자가 따로 있지만 예, 그게 이제 그 어떤 파편들이라든지 어떤 조각들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미지와 문자가 약간은 따로 노는 느낌이 조금은 들어서 그게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부분 이외에 다른 어떤 영역들을 살펴봤을 때는 되게 좋은 예,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누누이 얘기를 드리는데 평면 디자이너라고 했던 이제 딱 레이아웃으로만 하시오라는 네네. 문제 유형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같은 네. 경우도 그랬고 재작년에 재작년 네. 같은 경우도 그랬고 평면 디자인 하쇼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입체물이 아니라 하나의 일차원적인 면으로만 겹쳐서 네네.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이 주제는 일차원적으로 이제 평면 디자인 하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입체물로 해도 된다는 주제 설명 때 얘기를 주셨지만 그와 같은 내용이어서 솔직히 이제 조형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쓸 수 있게 했어요. 네네.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시도는 굉장히 좋았죠. 근데 네네. 이제 최원창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스페이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알파벳이 저 파편들의 뭔가 집합으로 클러스터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집합체로 칼라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네네. 됐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실제로 보면 저거 엄청 깔끔하거든요. 맞아요. 저거 막 네. 컴퓨터로 뭐 이게 칠한 것처럼 엄청 깔끔한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황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세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험장 가서도 뭔가 이게 타이포를 완전히 이해를 했는가 그리고 그럼요. 제시된 소재 타이포라고 해가지고 또 글자를 빵빵빵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이포의 끝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 이미지와 얼마나 잘 섞이면서 이제 네. 그것을 뭔가 진짜 그래픽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포스터 또는 그래픽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찾는 건데 좀 아쉬움이 좀 있죠. 스페이스 화이트의 파편들이 더 많이 그쵸. 퍼지는 느낌이어야지 조금만 저게 더- 외곽이 분산이 되면서 네네. 뭔가 시인할 수 있는 딱 포인트만 네, 잘 그럼요. 잡아줬어도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그림 너무 좋은데 혹시라도 시험장에 가가지고 왜 같은 기법들을 쓴다거나 아니면 상황들을 만들어 네. 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좋게 네네, 보일 수 있도록 맞습니다. 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거 드리고 있고요. 이 다음 그림이 아마 이거에 예. 대한 부분과 유사하지만 그쵸. 어찌 보면 그걸 보완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또 해봅니다. 그쵸. 이 그림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좀 너무 좀 미흡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작을 네. 봤을 때 표현이 되게 지저분한 것들도 있었고 네. 어찌 보면은 저는 이 의미를 알고 봤기 때문에 저 문자가 잘 보였는데 그거를 모른 채로 보면은 저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맞아요. 궤도라는 뜻이에요. O-R-B-I-T, 올빗. 그러니까 고급 단어네요. 예, 고급 궤도. 단어. 고급 궤도 단어. 자체가 되게 고급 단어 아닌가요? 고급 그죠? 단어죠.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잖아요. 네네. 어. 무한궤도 되게 고급스러운. 다시 한 밴드였네요. 번만 알려주세요. 정확한 발음으로.
얼빗, 궤도, 예, 궤도,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궤도에 대한 부분을 네. 그 어찌 보면은 움직임처럼 네. 잘 표현을 했잖아요. 어두운 공간에 뭐 거의 뭐 블랙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우주 공간에 저런 어찌 보면 평면적인 표현 기법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저런 단어들과 공간감에 대한 공간성을 표현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어찌 보면 이거는 1990년도에 이런 걸 그렸으면 저거 세기말 감성이다. 세기말 감성. 근데 되게 어찌 보면 첫 번째 PS 그림처럼 기법 자체가 워낙 좀 독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궤도라는 뜻과 되게 잘 맞는 그런 기법들을 잘 사용을 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게 보였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역시나 궤도라는 의미에 대한 것들이 문자와 좀 더 잘 연결이 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궤도처럼 보일 수 있도록. 예, 궤도라면 어떤 공간처럼 보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 글자들이. 그쵸.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웠는데 저 궤도라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한 저런 움직임을 저렇게 잔상처럼 저렇게 표현했다라는 거 어찌 보면 게임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저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한 감각을 보여주는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왠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어찌 학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 네. 그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네. 저도 이제 연구작을 이렇게 쭉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솔직히 저는 오르빗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영어에 괜찮습니다. 예, 오르빗이라는 단어를 몰랐는데 네.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어떻게 보면 단어를 계속 생각하고 보는 순간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교수님들이 뭐 당연히 영어 잘 하시겠죠. 여러 전에 영어 잘 하시겠죠. 예. 근데 저는 이 그림 보고 딱 떠올랐던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렁이 게임이었어요. 지렁이 게임. 네네네. 예, 그러니까 많이들 핸드폰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꼬리 물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두꺼워지는 지렁이. 제 아들도 가끔 이렇게 좋아하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느낌을 보면서 흥미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그림을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표현을 잘한 그림도 분명히 좋은 그림이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아까 전에 단어 선택부터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평가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하고 그에 걸맞는 표현 기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시도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연구의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봤던 그림이기는 합니다. 뭐 가장 네. 쉬운 단어는 뭐 스위트나 아니면 예. 뭐 있죠. 생각나는 뭐 서울, 실제- 부산 이런 거 다 됐던 거죠. 그럼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되게 평범한 단어를 선택을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의미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평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인데 그것까지 잘한다라고 하면 더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저는 그런 거 생각했거든요. 어떤 궤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시를 한다. 사진전을 한다. 어떤 사람이 우주 사진들만 막 이렇게 하면 어떤 궤도에 관련된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포스터 디자인으로 저게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저 테마를 알고 저 포스터를 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전시를 맞습니다. 알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건 너무 좋은, 너무 차별적이고 너무 잘 만든 포스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자칫 저 글자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저걸 접근을 했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약간 갈리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연구작을 맞춰드리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타이포그래피가 어느 대학에서도 나올지 아니면 네네.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 자체는 극도로 정제된 디자인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한글도 그렇고요. 알파벳도 그렇고 뭐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낮게 어떤 음절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성을 만들어내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로 정말 정제되게 이쁘게 뭐 라인감 있고 그다음에 비례감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이 된 물체들이 그 사물들 그렇죠. 면적이든 아니면 어떤 거든 디자인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도 알파벳이 의미를 주든 안 주든 어떻게 보면은 소재로 기초 디자인의 소재로 나온 적은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문자에 대한 어떤 기억으로 설문하면 뭐 자음 모음도 충분히 서울대든 언제든 많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판단을 했을 때에는 타이포그래피를 보면서 두 가지 시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조형을 조금은 더 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조형 재료를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연습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단골로 뭐 M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네네. N도 A 뭐 NH 뭐 이런 NH도 것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또 W. 아뽀 나오고 W 나오고 네.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훈련들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생각을 물으니까 이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한번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문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출제됐었던 건대에서의 문자들은 화면을 구성하는 용도, 요소로 그냥 사용을 했던 것 뿐이에요, 사실. 재료로만. 예, 의미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올해 뭐 건대가 될 수도 있고, 가능성 그쵸. 있는 데가 서울대도 나올 수도 있고, 이대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도 나올 수 있죠, 이제는. 이명이 맞습니다.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자를 주어주고, 그 문자가 뭐 NH처럼 서로 연결이 되지도 않고, 그냥 각각의 단어로만, 아니 각각의 어찌 보면은 그 요소로만 그냥 써야 되는 문자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 자음 모음 중 선택할 수 있게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하나의 단어로 의미까지도 고려해서 그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던 이런 방식으로 의미적으로도 꼭 연결시켜서 표현을 해야 하는 게 요즘 문자가 나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트렌드라고, 예, 해결 보여집니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제가 또 있는데요. 한 번 더 넘겨서 보겠습니다. 연구 주제 두 번째였는데, 이제 건국대학교가 작년에 작년뿐만이 아니라 재작년도 마찬가지 좀 과별로 준제를 따로 주는 학교로 유명하죠. 그렇죠. 뭐 한날 한시에 보든 나눠서 보든 뭐 주제가 따로 나오게 되는데, 주제가 이제 학과별 성향을 어느 정도 띠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커디는 CD과에 관련된 이제 커리큘럼을 많이 따라가고, 그리고 리빙이나 패션 뭐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약간 좀 범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건대에서 중심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좀 네네.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했던 주제인데요. 제치된 사물은 유리병과 컵받침인데, 컵받침이 이제 한쪽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는 삼각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컵받침이 실리콘 컵받침이었고요. 나무 팔각 블럭을 이용하여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공간을 주제로 기초 디자인하시오. 그리고 컵받침의 색은 자유로하고 팔각나무 블럭 6종과 일부는 모두 사용해도 무방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공간이 상당히 뭐 시적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네. 그림자는 공간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림자는 공간에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역설적인 거죠.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는 것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 네. 역설적으로 그림자가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라는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 생각으로 진행을 해보는 건데, 저는 시적 표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럼요. 뭐 이렇게 온도, 아니면 음영, 아니면은 뭐 음추림, 아니면은 암흑,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밝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심상적인 내용들까지도 들어가서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는 당연히 작년에 나왔던 만나기 전에 설레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제시문 또는 제시어를 꾸준히 주겠다라고 건대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조형 언어, 그러니까 쉽게 회전을 표현하시오, 아니면 네. 움직임을 표현하시오, 공간을 표현하시오 라고만은 주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다양한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볼 수 있는 뭔가 주제어나 주제문을 제시를 할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막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럴 게 많잖아요. 그럼요. 그쵸. 요소가 굉장히 많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림은 이것은 모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잡은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으로 따지면 영상, 뭐 건대 산업, 그쵸. 예, 뭐 예. 사실 국민대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다 남은 되는 거죠. 유형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핀테레스트죠. 이제 보면 그림자만 쳐도요, 요즘에는 네. 자료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다양한 방식의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 연출원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소재를 보게 되면 유리를 줬고요. 그리고 이제 확산체를 줬고, 그 다음에 투명체를 줬고, 투과체를 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빛을 산란시키는, 그림자를 네. 형성시키는 모양 자체가 다른 소재들을 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예비를 봤더니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떠한 강사분들은 똑같이 그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네. 그저 그림자가 만들어낸 공간이 아니라 그쵸. 사물을 나열하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냥 그림자를 표현한 그림들이 그쵸.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거는 이제 그림자는 다양하지만 사항적으로 저게 공간으로 느껴지지는 않고 그냥 물체에서 상이 맺혀가지고 생기는 다양한 느낌. 근데 저쪽에 보시게 되면 그 포크죠.
포크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터널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 맨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그림자가 저 안에 어항 안에 뭔가 확산체와 투명체가 뭔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서 뭔가 또 한 가지 공간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런 레퍼런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 저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좀 상상을 하면서 저 이미지 자체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재밌다 이쁘다 뭐 그냥 뭐 아름답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저기서 무슨 상상을 할지 이렇게 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키워져야지만 내재되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 키워지지 않을까. 왜냐면 저걸 똑같이 그릴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똑같이 그린다고 해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좀 그림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그림이 있는데 네. 먼저 아쉬운 부분부터 얘기할까요? 좋은 부분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네. 이 그림 한 5초 보시다가 네. 이 전장 아까 그 레퍼런스들을 중에 두 번째 네. 그림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맞죠. 저 두 번째 저 그림자가 저는 맞아요. 바닷속 공간처럼 보였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이렇게 해수면을 바라봤을 때 그런 어찌 보면 모습처럼도 보이기도 했었고 얼음의 공간처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 가로로 크게 위축에 있는 제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에 네. 있는 이 유리병들의 그림자들을 통해서 이 한기가 느껴지는 어찌 보면 차별적인 공간처럼 맞아요. 보여주고자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표현에서 네. 색채에 대한 부분과 기본적인 어찌 보면 글쎄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딱 집어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좀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컨셉은 좋았으나 컨셉과 벗어나게 완성이 된 그림처럼 보여진다라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네. 네, 이 그림도 뭐 제작 과정을 보게 되면은 컨셉은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쉽게 뭔가 환상적인 문이 열린다. 네네. 이제 그림자라는 부분이 이제 유리라는 내용을 가져가면서 안쪽으로 빛이 터지고 외곽이 좀 어두워지면서 그 공간으로 이제 뭐 하나의 개체 또는 어떻게 보면 대상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간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옆에 보시게 되면 그랜드 캐년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협곡 형태로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네, 그랜드 캐년 발음의 예. 문제예요. 네, 그랜드 캐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랜드 캐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협곡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네네. 솔직히 좀 이야기거리도 좀 느껴질 수 있게끔 그런 상황에서 맞습니다. 좀 욕심을 부렸던 게 뭐냐면 입시에서 약간 통용되고 있는 고채도나 명도 대비는 좀 피해보자. 네네. 더 차별화를 줘보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있었어요. 중채도 색상으로 그쵸. 일단 발라보자 한번. 네, 저 느낌이 있었던 거죠.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 저희 연구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네네네. 강사분이 그런 계획은 다 있었어요. 뭐 이렇게 협곡처럼 그랜드 캐년을 네. 만들고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데 화도까지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막. 네네네. 환상적이다. 이거는 완성이 되면은 이거는 이슈몰이를 할 수 있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좀 드려보는 이유는 뭐냐면 입시 그림이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입시 조건들을 좀 따라가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주제부 안에서의 뭔가 채도감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파스텔톤 저 마지막에 저 핑크나 이렇게 뭐 코랄 핑크나 아니면은 옐로우 딥 같은 것도 네. 솔직히 나중에 칠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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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단조롭게 네, 느껴짐이 있어서 좀 네네. 나중에 칠해진 부분인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림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을 그런 부분이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최은창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 레퍼런스에서 봤던 이미지의 시작이에요. 분명히 네네네. 저렇게 아른아른 거리고 저런 어떻게 보면 효과들이 네. 공간을 새롭게 느끼게 할 수도 있겠구나 네네네. 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협곡이나 계곡이나 이런 공간 구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가는 내용까지 충분히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부분의 연구 과정은 상당히 좋았다. 네네. 그리고 그런- 주제부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뭐 칼라에 대한 대비감이나 이런 것도 좀 미흡했지만 상당히 좀 잘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게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시험 딱 종료되기 한 40-50분 전에 예. 저게 본인의 처음의 의도와 벗어나게 저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했을 때 아찔하잖아요. 아찔하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저 옆에 있는 벽들, 네. 협곡 같은 저 벽들의 명도를 누르는 것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운데 부각시키는 것밖에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이라도 더 오히려 더 2차 작업으로라도 되어 있으면은 훨씬 더 그 의미가 잘 전달될 네. 것 같습니다. 그림자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주제가. 그쵸. 예, 넘겨주시면요. 이 그림은 저는 상당히 좀
괜찮게 봤던 그림인데 아쉬운 거는 많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것부터 좀 많이 얘기를 해보면 네. 저는 이 그림 보고 벽이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일부러 벽을 이렇게 네. 설정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빛이 아주 강한 진짜 옆에서 네. 무슨 핵폭탄급 빛이 팡 터졌을 때 네네. 그것에 뭔가 이렇게 상을 맺혀지면서 약간 저게 약간 대피소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네네. 터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저는 맞습니다. 그림자가 저 방향이라든지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소실점이라든지 네. 그런 요소들이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연구 주제로 발표를 했었던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공간. 그러니까 그림자는 빛과 세트예요. 그러니까 네, 빛이 그렇죠. 없으면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빛의 강도나 빛의 색이나 빛의 뭐 거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이 빛이 가까워지면은 상이 뭐 짧아지고 뭐 길어지고 이런 내용들은 위치에 따라서 뭔가 3개, 4개도 생기고 뭐 개수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건들을 빛이라는 걸 그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빛을 그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그냥 위에서 은은하게 내리치는 그쵸, 그런 자연광이라고 빛을 하죠. 그릴 뿐이죠. 자연광. 예, 자연광을 그릴 뿐인데 이 주제라면 충분히 빛의 세기와 빛의 색상까지도 조율을 할 수 있는, 조절을 해서 그쵸. 그걸 표현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예. 문제였던 건데 그거에 대한 빛의 공간 그림자를 되게 잘 표현한 그림이었다라고 그쵸. 보여지죠. 예. 뭐 아쉬운 건 양감이 주제부의 양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쵸. 안 돼서 산만해 보이고 약간 그걸 방해하는 몇 개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림자 자체로만 봤을 땐 공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그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기초 디자인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연출에 대한 고민, 탑뷰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물체를 그리고 항상 거기에 떨어지는 그림자만을, 같은 시점의 그림자만을 되게 많이 봐왔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주제에 따라서는 저런 식의 아까 우리 현수 원장님이 얘기했던 되게 밝은 완전 그죠. 핵폭탄 같은. 땡빛이 내리치고 있는 지하도의 맨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럼요. 그런 네. 공간처럼도 보여져서 그런 공간 표현은 굉장히 우수한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주제에 대한 얘기, 그림에 대한 얘기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지만 네. 주제 해석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네.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지만 주제 해석이라는 부분에서의 강점이 있는 그림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예,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요. 이 그림도 저는 상당히 좀 임팩트 있었어요. 네, 정말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탑뷰의 그림자 맞습니다. 그림이지만 이 그림자만을 단순히 그냥 표현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자들이 모여서 어찌 보면 하나의 의식을 치르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지금 요쪽 이렇게 보시면은 현수 원장님 팔 쪽으로 왜 더 긁어요? 왜? 쭉 오시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에서의 그림자 형태가 마치 무슨 불상처럼 보여지고 그걸 보이셨나요? 네. 오. 그쪽으로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지거든요. 저 그림자가.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 하나의 이미지와 상황에 대한 연출들을 이 소재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저 의인화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잘 표현돼서 이 소재랑 이 주제랑 너무 잘 연결이 된 굉장한 수작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시 관점으로 보면은 뭐 덩어리가 없다, 주제가 좀 약해 보이지 않니? 좀 산만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2, 3년 전에 이런 식의 주제에 이런 식의 어찌 보면은 아웃풋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정말 호불호가 강한 그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 근래에 지금 트렌드상에서는 이런 주제와 이런 수제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연출력으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림이죠. 색감도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요. 예. 이 그림의 제작 과정을 저도 보는 과정 안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뭐 관념적 표현일 수 있는데 약간 성당일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종교적 시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네네.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솔직히 게임이었어요. 네. 무슨 게임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장면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네네. 등장씬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연출을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게 보이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네.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공간인데 제가 지금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공간이어서 저게 빛이 싹 들어오면서 저게 화살표로 이렇게 산란이 되면서 네. 계단 같은 느낌이 나면서 신전 같은 느낌들을 이렇게 네네. 좀 인식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평면의 이미지 안에서 그림자가 들이우면서 계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높이를 느끼게 해주는 거에서 우선은 해석을 첫 번째로 받고요. 그러니까 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그림자로 형상화를 하는구나. 그 공간에 대한 해석을 그런 걸로 받고, 두 번째는 저기 병따개가 있잖아요. 병 뚜껑이죠. 네네네. 병뚜껑의 모습이 확산체여서 그림자가 뭉치게 되고 나머지가 투명해지는데, 네. 그거를 보고 약간 그런 연출을,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를 그렇게 좀 쓰고 이렇게 있는 이인화된 형상을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네. 표현이 될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빛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극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에서 너무 오묘하게 그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 그림을 그렸던 저희 연구하셨던 연구 선생님에게 상당히 이거는 좀 이야기거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다. 맞습니다. 딱 네. 떨어뜨려가지고 그 전장처럼 무슨 터널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네. 있겠지만, 공간? 이야기? 뭐 이러면서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그냥 딱 보고 잘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뭔가 네네. 끄집어내는 그림이 있다라면 이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면으로 그리면은 특별하고 특이해서 그림이 잘 되지 않나요? 뭐 아직도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평면이 근데 대세인가요? 뭐 평면이 이런 거. 대세인가요? 뭐 바닥면이 대세인가요?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각에 투영되지 않은 모든 연출은 다 패턴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그게 패턴이 뭐 평면이든 바닥이든 아니면 어떠한 특이성을 갖고 있는 구성이든지 간에 제시된 이미지와 제시된 조건들이 뭔가 이렇게 녹아들면서 그거를 이용하고 있다. 구도를 이용하고 제시된 조형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게 아무리 정형화된 구성이라 하더라도 좋은 점수로 갈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여기다 이거 넣어야 되니까 이거 하고 여기다 이거 넣어야 되니까 이거 넣으면 그건 아무리 어떠한 구성이 들어가도 연출이 들어가도 교수님들은 선발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네. 형태적 유사성으로 비슷한 그림을 찾아서 평면으로 그리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예, 평면이든 탑뷰든 뭐 그림자 구성이든 뭐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 예, 그 의미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유가 예,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 이유를 대단한 데서 찾지 말자는 네네. 거죠. 네네. 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고요. 색상까지도 되게 거기에 그렇죠. 잘 맞아요. 색상도 올리브 저거 색상에서 올리브에서 레드로 가는 색상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채도를 근데 굉장히 그렇죠. 조절을 한 거죠. 저채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잘 사용을 했던 네. 그림입니다. 네. 예, 다음 그림. 이 그림도 참 좋았죠. 근데 이 전장에 비해서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잘 보여지지 않은 것 그쵸. 같아요. 예, 형태는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그림도 표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재밌고 잘 그렸고 그다음에 배색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세련되게 잘했어요. 면적 네네. 배색도 그렇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까지 네, 맞습니다. 그 이상이 안 돼요. 그죠. 좌와 우에 대한 색채를 아예 변화를 주고 중앙에 들어가는 저 병에 대한 부분이 그림자를 통해서 어떤 저 병과 그 옆에 있는 그 블록이죠. 네. 그런 것들의 모음이 어떤 하나의 어찌 형상을 좀 띌 수 있는 그림자였으면은 조금 더 의미가 잘 전달됐을 텐데 좀 아쉽죠. 그냥 어떤 공간의 물체들을 나열시켜서 그냥 그림자를 표현을 했다 해서 그냥 지금으로서 물론 작가는 어떤 의미를 뭐 이렇게 띄려고 했었을지는 몰라도 직관적으로 딱 판단했을 때는 이 전장에 비해서는 그 의도가 좀 잘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에 대한 좀 이런 얘기 좀 그러면 그렇지만 조금 이야기거리가 부족하고 그냥 이 그림이야말로 조금 배치만을 위한 배치로 느껴지는 연출이어서 좀 표현력이나 아니면은 상황 연출력에 비해서 좀 아쉬웠던 결과가 나왔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 그림 실작으로 보면은요 정말 표현에 극강해요. 너무 진짜 무슨 컴퓨터로 그린 것처럼 너무 잘 그렸는데 이게 그냥 그림자와 공간, 그림자를 표현한 시오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 그림도 굉장한 우수작이죠. 그리고 그쵸. 굉장한 센스가 돋보여지는 그리고 조형적으로는 절제된 너무 조형감. 네, 예.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림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아쉽다라는 게 좀 그러니까 의견입니다. 이 그림 좀 저희 얼굴 안 보여도 되니까 좀 확대할 수 있나요? 확대. 예.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그림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현력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법들 뭐 브러싱하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는 표현만 좋은 그림을 좋은 연구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이제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 문제 잘 풀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지만 네네.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 그 병이 뭐 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내용물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소재들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표현을 했으나 맞습니다. 예, 공간에 대한 네. 그림자 공간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는지 부분은 않은 너무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아쉬웠습니다. 예, 다음 장 바로 가실게요. 네. 네, 다음 주제네요. 예. 네. 이거는 이제 또 자원모음이 등장을 해요. 네. 이제 국민대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게 건대 유형으로만 건대만 타이포를 할 필요가 있냐? 그럼요. 예, 예. 분명히 이런 어떤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부분을 국민대 유형으로도 작년에도 국민대 이제 뭐 정시에서도 디자인 유형과 어쩌면 공예 유형으로 좀 나눠서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거에 예. 관련된 주제인 거죠. 예. 첫 번째로 그냥 보시면은 문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바우하우스의 기념 포스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그것에서 이제 평면과 입체의 표현 방식을 이제 오마주하고 모티브로 하여 미로를 구성하고, 미로라는 것은 이제 공간이겠죠. 공간 구조를 만들고 그 미로 속에 있는 고양이와 함께 표현하시오라고 줬고, 자원과 모음은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미로는 나무 유리 재질로 표현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원과 모음은 자유로이 선택하고요. 고양이의 손은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고양이의 일부 또는 전체는 화면에 표현이 가능하고, 표현되는 고양이의 종과 모습은 자유로이 선택하여 표현해. 이게 구체적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대는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조건들을 그렇죠. 주기 때문에 저희도 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좀 줘봤고요. 그리고 제시된 화구는 크레팡이죠. 이제 물을 살짝 쓰게 했고요. 이번에 형광펜이 줄이었는데 네. 예, 형광펜도 한번 달아봐야겠다라는 좀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리고 검정 볼펜과 플러스펜, 사비 연필이 나왔는데요. 뭐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요. 뭐 작년 같은 경우라고 했을 때는 자원모음은 이렇게 그냥 도형으로 나올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고양이는 아주 뭐 정제된 이미지를 몇 개 주시겠죠? 그렇죠. 예, 뭐 뭐 포즈별로 국민대라고 두세 개 하면. 정도를 줄 수 그쵸. 있고 아니면 뭐 진짜 사실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그쵸. 뭐 뭐 예전에 실루엣이라든지 예, 뭐. 실루엣이나 아니면 단순화된 형태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다량한 불을 뭐 합쳐가지고 입체를 만들 수 있는 그쵸. 상황이라든지. 작가의 어찌 보면 그쵸. 주관적인 고양이 그림 그쵸. 뭐 사진을 줄 수도 있겠죠. 예, 제시되는 고양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바우하우스의 포스터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바우하우스의 포스터는 두 장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림자 또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평면에서 입체로 가져가는 투시축 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바우하우스의 포스터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요즘에 또 오마주 내용이 뭐냐면 국민대학교 조용실기대회 포스터랑 비슷해요.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매년 기아를 이용을 해서 기아 네네. 도형들을 이용을 해서 기초조형에 관련된 포스터 디자인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예전에 봤었던 바우하우스 오리지널 포스터를 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좀 이렇게 또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상상으로 한번 그럼요. 출제를 해봤고, 그리고 고양이는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예, 근데 넘겨주시면은요. 우수작들입니다. 이 그림은 표현력은 그렇게 극강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저는 국민대학교가 관찰에 의한 표현이라는 어떻게 보면 문제의 키포인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표현력을 당연히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털질감도 작년에 뭐 매핑을 해서 바꾸고 이런 내용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나왔던 뭐 스탬플러의 손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네네.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구조적인 표현력이든 아니면 질감적 표현력을 보게 되는데, 이 그림은 저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재밌었던 것은 미로라는 요소를 그림자로 해석을 한 부분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게 미로로 느껴지지 않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죠. 되게 혼란스러운 예, 공간일 수 있는 혼란스럽죠.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의 주제 해석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좋은 부분이 평가를 있다고 받을 수 생각을 있고 해요. 예. 아까 바우하우스의 그 포스터 첫 번째 포스터에서의 어찌 보면은 그 입체와 그쵸. 평면에 대한 부분도 되게 직관적으로 잘 표현을 한 그림처럼 저죠. 보여져요. 예. 예. 그래서 저 그림자가 지금 저 중앙에 있는 몸 전신이 보이는 저 예. 고양이의 저 그림자가 이렇게 쫙 가려 뭐 약간 고양이들도 종류가 좀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줄무늬 고양이처럼 그렇게 예. 더 보여줘도 저는 문자의 그림자가 바닥으로 평면으로만 비춰지지만 다시 또 고양이 등에 다시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져서 입체로 다시 또 전환되는 그런 것들도
좀 더 재밌게 연출될 수 있는 요소였지 않을까? 좀 더 활용하면, 더 이렇게 좀 과감하게 연출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다음 그림으로 고양이 그림들은 보겠습니다. 이 그림 저희가 지금 품평회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고 선정을 했었던 그런 그림이었죠. 그랑프리죠, 이게. 예. 문자가 가지고 있는 웅장함도 잘 표현을 했고, 입체에 대한 웅장함. 아까 두 번째 그 바우하우스 포스터 중에서의 밑면이 보이는 그런 요소들과 평면이 투시축을 이용을 해서 쭉 뻗어져 나가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림자를 또 평면으로 표현을 한 거고, 고양이가 없어도 저 문자만 가지고도 화면 구성은 이미 다 끝나 있어요. 끝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대도 결국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선생님, 국민대 표현을 중시해야 돼요, 조형을 중시해야 돼요, 아이디어를 중시해야 돼요. 가장 중시해야 되는 거는 표현이다. 예전 국민대에서는 두 번째가 조형이고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일단 표현 잘하고 조형감 있게 잘 완성해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다 잘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딱 그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도 잘 돼 있고 조형도 우수하고 아이디어도 조건에 의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잘 표현된 정말 수작이죠. 예, 그야말로 수작입니다. 고양이만 잘 그려서 수작이 아니에요, 저 그림. 그러니까 위도를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 그 타이포그래피를 문제를 냈을 때에는 표현력을 솔직히 좀 제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소재를 그거 다 주체치고 나는 잘 그리는데 표현력만 보여줄 거야 라고 해서 주제 해석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좀 힘든 주제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아웃 능력, 어떻게 보면은 주제 해석을 해나가는 포스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인포 능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줘야 되는 그림이라면, 솔직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고양이를 아무리 또 이렇게 생물이기 때문에 어색함이 바로바로 드러나잖아요. 작년에도 손을 못 그려서 떨어진 그림이 항상 있는 것처럼. 그럼요. 그렇죠. 스탬플러를 쥐고 있는데 절대 질 수 없는 구조의 손의 모양을 그린다거나, 스탬플러를 누르고 있는 액션을 하고 있는 손인데 정말로 그러지 못하는 행동에 어색한 손을 그린다거나. 그리고 예전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가요, 이와 거의 뭐 유사할 수도 있는데, 발상과 표현 시절의 문제죠. 약육강식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손의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림자 놀이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표현해라, 자유 표현을 해라. 그리고 한쪽에는 장갑을 끼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투명 비닐 장갑이죠. 그걸 끼우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변함이 없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실제 비닐 장갑을 주고 꼬이고 그걸 관찰해서 그리라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였어요.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가. 근데 어색하게 생물, 그러니까 쉽게 손이라든지 고양이를 그려서 합격을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죠. 네, 맞습니다. 국민대학교는 기본적으로 그런 표현력을 중시하는 학교였고, 요즘 상위권 학교들 중에서도 서울대 공예과라든지 뭐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다시 아이디어 중심으로만 잘 표현된 그림 플러스 다시 또 표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손이라든지 다른 사물들을 또 출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같이 표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같이 가져가야죠. 국민대 같은 경우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고양이이기 때문에, 특히 고양이 못 그리면, 잘 그리면 더 잘 보이는 거고요. 못 그리면 진짜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기초 디자인 안에서 뭐 이유 없이 표현만 잘한 그림들을 좋은 그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저희가 연구해 주신 그림들 안에서도 공간 구조는 전혀 안 보여요. 미료는 전혀 없고, 고양이 한 마리 얼굴만 진짜 잘 그린 그림도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수작이라고 평가를 해드릴 수가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쉽게 미로를 만들어내는 구성을 만들어내고 그 고양이가 그 안에서 뭔가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감정들이 느껴지면서 뭔가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도 나오고 공간 구조도 보이고 고양이의 구조나 연출이나 이런 것들도 뭔가 말끔하게 해내는 그림이 우수작이거든요. 그럼요. 저는 이 그림이 그런 기준에 한 100%라고 하면 95% 이상을 부합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전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 70%에서 75%. 왜냐면 고양이 표현이 약했으니까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참 그 도형을 사용하는 게 참 재밌었어요. 예, 기억 니은 그 자음 모음에서 뭔가 니은과 동그라미에 대한 내용에서 봤을 때, 뭐 그 도형에서 충분히 고양이가 흥미를 가져갈 수 있는, 미로라고 하면 충분히 흥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보였던 그림입니다. 자음 모음에 대한 그 활자를 좀 더 예쁘게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이 전장에 대한 폰트도 있으니까. 그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폰트 디자인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아마도 저는 국민대라고 했을 때에는 활자의 폰트의 디자인도 아마 정해주지 정해서,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궁서면 궁서 아니면은 발음이면 발음 이렇게 좀 정해주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연구였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것까지 제한을 두면 어떻게 보면 좀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에 제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 연구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의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조나 이런 네. 내용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예. 넘겨주시면은요. 이 그림이 제가 앞서 드렸던 좀 아쉬운 부분의 그림이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표현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예. 그 두 포스터에 대한 사실은 오마주가 정확하게 잘 안 느껴져요. 반영되지는 예. 않기 때문에 제시된 예. 자료에 그 바우하우스에서 나타났던 그런 네네. 입체 구성하는 방식이 전혀 많이 안 느껴지고 네. 그리고 미로라고 하면 미로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죠. 관념적으로 미로라고 하면은 당황스럽고 그리고 뭔가 미지의 세계를 가고 막 이렇게 좀 불안하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설레이고 뭐 이런 식의 감정이 설레이나요? 미로 안 설레이나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주도 그래요? 갈 때 한번 가보고 안 가봤습니다. 저는 미로 가면 이렇게 양갈래길에서 어디로 갈지 약간 설레이는데 그렇군요. 네, 이상한가요 제가? 네. 근데 이 그림은 텐마루에서 놀고 있는 고양이. 맞습니다. 예. 네, 미로라는 구조나 이런 것들을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저 고양이의 표현, 저 학대 가능하나요? 저기 얼굴 학대. 얼굴만 좀 크게 확대 가능하나요? 아이고. 너무 네, 예쁘네. 귀여워요. 너무 예. 이쁩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표현도 잘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실제 시험장이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연구해 주는 과정 안에서 표현력이 좀 이렇게 좋은 그림들 사이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다 부합을 해야지만 우수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곡선적인 형태 자연물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감으로 자연모험 중에서 이런 직선적인 형태들을 많이 사용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쵸. 미로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면 좀 그 역부족이에요. 오자를 맞아요. 교차시켜가지고 로터리나 뭐 이런 예.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터널인데 너무 교차가 네.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과연 뚫고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뭐 고양이의 모습 정도도 표현됐었으면은 의미와 구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연결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런 고양이를 잘 그리고 싶어서 저기에 최적화된 구성을 하다 보니 그렇죠. 편안한.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지만 예.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약간 크게 확대 한번 해주세요. 이 그림 같은 경우도 고양이를 표현해내는 능력은 상당히 좋았어요. 이거는 지금 사진에 안 담길 정도로 실제로 네네.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약간 그 크레팡이 나왔잖아요. 이 그림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크레팡을 아주 연하게 물로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약간 잉크를 녹여가듯이 이렇게 벗겨내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고양이의 저기 표현이 되는 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인데 정말 아쉬운 거는 전체적인 구성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 고양이가 혼란을 느낄 만한 구조의 미로는 이게 제일 잘 잡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다른 그 앞전의 그림들보다 여기인 것 같은데 하고 그쵸. 나가려고 보니까 투명이었어. 예. 여기로 들어갔더니 밑에 구멍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어가지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막 이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과 저 구조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걸 깨는 게 사실은 저 표현에 대한 부분이 고양이는 너무 좋아. 네. 표현이. 근데 예. 저 상단부 들어갔을 때 저기 저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네네. 저 유리에 마감이 되고 있는 마지막 맞아요. 면이라든지 유리와 그쵸. 그 밑에 그 나무의 질감 나무와 표현이라든지 약간씩 구조가 조금 어긋나서 하나로 안 보여지는 거라든지 오히려 색채를 약간 연결시켜서 고양이를 그냥 밝게 하고 저 물체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줬었으면 저 구조를 먼저 딱 인식하면서 그리고 좌측에 있는 요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저 큰 고양이 있잖아요. 제일 큰 고양이. 예. 저것도 저렇게 고양이 크지 않고 오히려 저기를 그냥 구조로 딱 보여줬었으면은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았었을 것 같아요. 앞전에 있는 그 미로보다는 진짜 미로를 고민한 듯한 구조를 보여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이 문제를 내고 솔직히 메비우스의 띠나 아니면은 계속 반복되는 계단의 구조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인셉션이 아닌가요? 그 뭐죠? 3시간짜리 영화 4차원 5차원 공간에서 꿈 얘기 나오는 게 임시선이에요. 그 딸이 우주 그
그게 뭐였죠? 인터스텔라. 아, 인터스텔라에서의 산드라 예, 블록 나온 거. 그거는 산드라 블록은 그겁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요? 네네. 매튜 아무튼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거기에서의 4차원, 5차원에 대한 공간처럼 막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약간 그런 유사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그러면서 예. 그게 잘 표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이제 세 개의 주제를 알려드리는데 이거보다 표현이 좋은 그림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주제 해석은 굉장히 표현은 학생다운데 뭔가 주제 해석을 잘한 그림들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연구작들이 모였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소개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몇 장을 선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도 연구작을 많이 하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원창 원장님도 하시겠지만 연구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선생님들이 뭐 잘 그리는 걸 뽐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는 건데 하는 건데, 건데요. 잘 그림의 기준이 되게 많이 다르죠. 예전에 저희가 진짜 밤새고 있었을 때의 연구작은 일러스트레이션과 거의 흡사한 표현력을 그쵸. 가진 그러면 1호 세필로 그렸죠. 컨셉 아트와 같은 잘 그리는 연구작이었는데 요즘의 연구작 그리고 기초 디자인의 연구작은 한때는 되게 조형감이 되게 완벽하고 우수한 심플한 그림이 연구작이었죠. 근데 지금 연구작의 목적은 사실은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있잖아요. 네. 이 이해에 대한 난이도, 문제 풀이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먼저 이런 주제를 주고 수업을 만약에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대비 없이 큰 폭탄 맞을 수 있으니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미리 한번 경험해보자. 예.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도 그게 조율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사실은 요즘 연구작의 목적이죠.